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선정할 때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경선이 시작된 오늘 권리당원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담당하는 고우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주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경선 첫날이었죠. 근데 오전에 한때 권리당원 전화투표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광주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후보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각각 절반씩 반영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1등 후보를 가려낼 예정인데요. 오늘 문제가 생긴 투표는 바로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권리당원들은 각자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받아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대행업체 직원이 오전 11시에 전화를 받는 권리당원들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전화를 받아야 하는 권리당원 명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당원들이 입력했던 정보와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불일치가 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 사태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 동구청장이랑 남구청장 선거는 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주의 다른 기초단체장 경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알려주시죠. 네, 북구는 문인 지금 현 청장만 후보 신청을 해서 민주당이 경선 없이 문인 청장을 후보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광주 광산구와 서구만 남은 건데요. 서구는 서대석 현 청장이 재심 신청을 했고 광산구는 박시종 예비 후보가 이의 신청을 해서 다른 자치구보다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비대위 결정이 나온 뒤에 광주시당에서 서구와 광산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고 오늘 3시에 최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광주 서구와 광산구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서구는 김보현, 김희강, 황현택 이렇게 3명이 경선에 참여하게 됐고 6명이 출마를 선언했던 광산구의 경우에는 박병규, 윤난실, 최치현 이렇게 3명이 남아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이제 광주광역시장 경선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KBC 초청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용섭 후보와 강기정 후보가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펼쳤는데 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그 두 후보는 서로의 공약과 기여도를 놓고서 굉장히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강기정 후보는 최근 대선 이후에 이슈가 됐던 복합 쇼핑몰 이슈를 놓고 이용섭 후보가 시장일 때 이런 광주의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만들었다면 이런 게 논란이 안 됐을 거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용섭 후보는 영산강을 활용해서 레저 시설을 만들겠다는 강기정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의 일자리나 즐길거리가 더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네, TV 토론이 모두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될 텐데 정말 역대급 박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저희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는 다음 주 화요일이면 빠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절반씩 반영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컷오프된 정준호, 김혜경 후보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는 먼저 어제 86 용퇴론을 내세우며 이용섭 후보의 편에 섰습니다. 정 변호사는 강기정 후보를 겨냥해서 86세대는 기득권이고 정권 교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경 교수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후보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강기정 예비 후보는 두 사람의 지지 선언이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모두 앞서고 있다면서 경선 우위까지 굳혀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전남의 상황도 함께 알아보죠. 일단 전남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후보들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역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이 현역 단체장들이 경선에 참여하기도 전에 컷오프가 됐어요. 네, 전남도당의 경우에는 광주시당보다 먼저 6일 지방선거에 나설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22개 전남 시군 중에서 해남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경선이 실시됩니다. 해남은 명현관 현 군수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가장 먼저 김산 무안 군수, 장성의 유두석 군수가 공천에서 배제됐고 정밀심사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이 추가로 컷오프됐습니다.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는 무소속으로라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일찌감치 당에서 제명이 됐었죠.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들 모두 경선에 참여조차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측근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후보들의 경우에도 최종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네. 본인들은 예전에 과거 해묵은 논란과 의혹만으로 공천에서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또 이를 둘러싸고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공관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컷오프 과정도 그렇지만 사실 공천 시작부터 경선 방식을 놓고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논란들이 있었나요? 가장 시끄러웠던 곳은 장흥입니다. 앞서서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방식을 밀어붙이자 7명 예비후보 중에서 4명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00% 여론조사로만 후보를 선출한다면 경선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였는데요.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정치 신인은 물론 인지도가 조금 낮은 후보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탈당 감점을 없애버린 것도 일부 후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4명 후보는 결국 끝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전남도당은 이들을 빼고 나머지 후보들만 놓고 여론조사를 강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들의 재심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서서 했던 경선은 무효가 됐고요. 앞으로 전남도당은 7명 예비 후보자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KBC 고우리 기자와 6일 지방선거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